자, 그리고 이 사건도 안 다뤄볼 수가 없어요. 어제 민주당 의원 2명이 그야말로 배지가 날아갔습니다. 이병진, 신영대 두 사람이 당선 무효형이 확정이 돼서 이렇게 되면 이제 그 6.3 보궐선거가 판이 좀 커지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22대 총선에서의 사건이 문제가 돼서 이병진, 신영대 두 사람이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고 속된 말로 어제 부로 배지가 날아가고 이제 전직 의원 신분이 됐습니다.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제가 뭐 이 사람들한테 특별히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저는 이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하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어제 이제 대법원 일부가 이병진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벌금 700만 원, 그리고 부동산 실명제 위반 혐의에 대해서 벌금 500만 원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벌금 700만 원, 500만 원이면은 선출직 공직자죠.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은 당선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당선 무효가 확정이 됐는데 이병진이 어떤 사람이냐? 뭐 잘 모르시죠? 저도 잘 몰랐어요. 어떤 사람이냐면은 경기도 평택에서 주로 이제 그 지역 기반을 닦았던 초선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을 잘 모르는 민주당 초선 의원이에요. 외대 총학생회장 출신이고 무슨 혐의냐? 2024년 4월 10일 총선, 그러니까 재작년 총선에서 선관위에 재산 신고하는 과정에서 허위 신고했다는 거예요. 뭘 허위 신고했냐? 그 충남 아산시 영인명에 있는 그 땅을 담보로 5억 5천만 원 채권, 그러니까 다른 사람 땅을 담보로 잡고 5억 5천만 원을 다른 사람한테 빌려줘서 채권이 있는데 이 채권을 재산 신고해서 누락을 했다. 그리고 이 주식도 일부 누락을 했고, 그러니까 재산신고 누락이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고, 그리고 자기 땅을 지인 명의로 등기를 했다. 이건 뭐예요? 명의신탁. 그러니까 남 명의로 땅 등기한 거. 이거 불법이고 탈법이지만은 종종 막 하는,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 종종 하는 뭐 이런 행위인 것이죠. 자, 이런 것으로 지금 기소가 돼서 1, 2심에서 다 당선 무효형이 선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뭐 항소심에서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재산신고 과정에서 채권, 주식 등을 누락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범행은 선거권자들의 후보자 검증 기회를 박탈을 했다. 어떻습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사실 허위사실 공표가 문제가 됐죠. 그러니까 김문기 몰랐다. 그러니까 김문기 몰랐다라는 부분하고 백현동 사건에서 국토부 협박을 받았다. 백현동 용도 변경 과정에서 국토부 협박을 받았다라는 것인데 어느 쪽의 거짓말이 더 중요한가요? 사실 이 사람의 거짓말, 이 사람의 어떤 그 허위 공표, 이거는 이제 본인 재산을 제대로 신고를 안 했다는 것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허위사실 공표 같은 경우에는 대선 후보의 입장에서 내가 대장동 사건하고도 연관이 없다. 김문기 몰랐다는 거는 대장동 사건하고 연관이 없다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국토부로부터 협박을 받아서 용도 변경을 했다. 내가 그러니까는 성남시장으로서 비위를 저질러서 용도 변경을 한 게 아니다라는 본인 행위에 대한 그 강력한 부인이잖아요. 본인이 기소된 행위에 대한 그런 부분인데 여러분 어떤 쪽의 거짓말이 더 중요합니까? 저는 저 거짓말의 무게로 보면 정말 비교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 혐의에 대해서만이라도 이렇게 500만 원, 700만 원 당선 무효형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제부로 이 사람은 의원직이 상실이 된 거예요. 자, 한 사람 더 있습니다. 누구냐면은 신영대 의원. 신영대 의원은 본인이 아니고 사무장.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본인 입장에서는 더 억울하죠. 내 혐의도 아니고 사무장 혐의로 벌금 300만 원 이상이 나왔기 때문에 어제부로 의원직이 상실이 된 겁니다. 자, 이 사람과 사무장이 도대체 무슨 혐의로 그럼 유죄가 확정이 됐냐? 그러니까 그 중간에 한번 보도가 나오기도 했었는데 경선 과정에서 여론을 조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내 경선 하려고 그러면 여론조사를 하잖아요. 누가 더 경쟁력이 있는지. 그런데 신영대가 더 좋습니다. 신영대가 낫습니다. 이거 응답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중고 휴대폰을 100대를 동원을 했다는 거야. 야, 이게 무슨 되게 원시적이고 어떻게 보면 무식한 방법인데 휴대폰 100대를 갖다가 중고폰을 동원을 해가지고 다 뭐 이렇게 전화를 받게 해서 이렇게 거짓 응답을 그거 생각하지 않으세요? 과거에 그 드루킹 사건에서 그러니까 거짓으로 계속해서 이제 좋아요를 누르게 해가지고 댓글 순위 위로 올리게 하는 그런 방법을 연상시키는 그렇게 해서 그때 경선에서 떨어진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김의겸, 그 흑석 선생.
그러니까 그 김의겸하고 군산 지역에서 경선을 하는데 자기가 이기려고 그렇게 휴대폰 100대를 동원을 해가지고 그렇게 허위 응답을 하게 한 그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입니다. 이거를 사무장이 받은 거예요. 사무장이 받아서 1심, 2심에 이어서 어제까지 유죄가 났고 이 사람은 이 사무장이 혐의가 굉장히 중하게 났어요. 사무장 출신 강모 씨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도 있고 그리고 보좌관 같은 경우에는 실형. 징역 1년 4개월. 이거는 사실 이건 실형 나와야 되는 사건이죠. 직접 가담한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이게 공직선거법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사무장이 300만 원 이상이 확정이 되면은 사무장의 범죄는 곧 후보의 범죄다라고 봐가지고 본인이 의원직이 상실이 됐습니다. 어제부로. 사실 뭐 본인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는데 법이 이렇게 해놓을 수밖에 없는 거야. 안 그러면은 이건 사무장의 범죄다라고 해서 내가 입 싹 씻어버리면은 이거는 사실 정의에 반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부로 사무장의 유죄 판결 확정으로 물론 본인도 기소됐습니다. 본인도 기소가 돼서 뭐 재판 중일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는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사무장의 판결 자체로 그냥 뭐 의원직이 날라갔으니까 그렇게 돼서 신영대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뭐 잠깐 보실게요. 이분도 이 사람도 낯설죠. 보좌관 출신 정치인이고 전북대 총학생회장 출신이에요. 그리고 3기 전대협 그 부의장 출신이고 그리고 이 사람이 22대 국회에서 첫 체포동의안 대상자였어요. 뭐로 그랬냐면은 새만금 관련해서 뭐 뒷돈 받았다. 그래가지고 체포동의안 올라갔었는데 그게 부결이 됐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민주당이 이거를 갖다가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개인 비위잖아요. 개인 비위고 뒷돈 받은 혐의인데 이걸 부결을 시켜가지고 그때 당시에도 말이 많았었습니다. 어쨌든 그때 체포동의안은 부결이 됐지만은 뭐 불구속 기소가 됐고 이랬던 사람인데 본인이 아니라 이런 그 보좌관 사무국장의 혐의로 해서 지금 어제부로 의원직이 상실이 됐고요. 저는 이 사람들의 사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재판이 이 정도 속도로 진행이 됐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 문제되는 총선이 2020년도 아니고 2024년입니다. 불과 지금 이제 뭐 해가 바뀌었지만은 불과 2년도 되기 전의 일이에요. 그런데 그때 총선 일로 벌써 유죄가 확정이 돼서 배지가 날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재판 얼마 걸렸는지 보면은 신영대 같은 경우에 2024년 4월에 총선에 있었는데 10월에 기소가 됐어. 이거 정확하게 시간 지킨 겁니다. 왜냐하면은 공직선거법은 6개월 내에 공소시효가 6개월이에요. 그러니까 6개월 지켜가고 기소가 됐죠. 그리고 공직선거법 얼마 만에 재판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이 방송 들으신 분들 많이 아시죠? 633, 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1년 내에 재판 끝내야 되는데 자 2024년 10월에 기소가 됐으니까 1년이면 2025년 10월인데 그거보다 어떻게 3개월 오버됐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 사실 준수하죠.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어떠냐면요. 제가 다시 한번 이거를 좀 상기시키면은 정말 여러분들 진짜 화나실 것 같은데 2022년 9월에 기소가 됐는데 1심이 얼마가 걸렸냐? 2년 2개월. 1심만 2년 2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2심 한 4, 5개월 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이에 계엄이 문제예요. 정말. 계엄만 없었으면은 사실 유죄 확정돼서 피선거권 박탈 당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계엄 때문에 중간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이 되고 공직상태가 되고 대법원이 5월 1일 날 유죄 취지로 정확히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지만은 재판 진행 안 되고 있잖아요. 만약에 정말 633 원칙대로 이 사람들이 받은 만큼의 속도대로만 재판을 했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2022년 9월에 기소가 됐죠. 그러면은 1년 동안에 유죄 확정이 됐으면 2023년 9월에 유죄 확정이 됐겠죠. 그리고 지금 이 사람들처럼 3개월만 늦어서도 2024년 1월, 2월 아니 그때 이미 유죄 확정이 돼가지고 다 게임 끝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지금 2022년 9월에 기소가 된 재판이 지금 1심만 2년 2개월이 걸려가지고 이렇게 늦어지는 사이에 정말 계엄이 일어나고 정권이 바뀌고 이재명 대통령이 된 작금에 정말 너무나 답답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라고 하더라도 뭐 이렇게 이름 들어도 누구지 싶은 사람들은 이렇게 제각제각 재판이 진행이 되고 이재명 당시 당대표 재판은 저렇게 정말 2년 2개월을 가지고 세워라 내워라 하고 있으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은
법원이 지금 와서 무슨 내란 특별재판부니 뭐니 압박받는 거 이거 정말 법원이 자초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법원 정말 이래도 정말 당해도 싸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재명 재판에서 지은 원죄가 너무 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판이 갑자기 커지게 된 두 명의 피선거권 상실 재판. 판이 커지게 됐다고 그래서 그 결과는 말씀 안 드렸는데 그렇게 돼서 재보궐 선거가 지금 공석이 4개로 늘어났어요. 개항을 포함해서 어제 배지 날아간 사람 2명하고 또 1명 해가지고 보궐선거 6.3 보궐선거가 지금 4명이 더 이제 추가적으로 지금 선거를 하게 됐습니다.